공공재개발에 이은 공공재건축 후보지 5곳, 공공재건축의 허와 실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 대표 정창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공공재건축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공공재건축이 지난주에 발표가 됐는데 워낙 지난주에 좀 이슈가 많다 보니까 제가 요거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못 드리고 지나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공재건축, 지금 이제 그동안 이제 발표됐던 게 이제 공공주도라든가 아니면 공공재개발이라든가 대부분의 지역들이 이 재개발 위주로 이제 발표가 됐잖아요. 재개발 위주로, 재개발 위주로 발표가 됐는데,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공공재건축이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후보지들도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이 공공재건축에 대한 내용, 오늘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공공재건축 후보지가 지금 5곳이 지금 선정이 됐거든요. 5곳이 선정이 됐는데, 자, 처음에는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신길 13구역입니다. 신길 13구역의 입지를 보면, 여기 신길 뉴타운 내에 있는 거죠. 신길 뉴타운 내에. 자, 그래서 지금 과거에 이제 신길 뉴타운이었고, 자, 그 다음에 면적은 한 15,000제곱미터 하니까 평수로 하면 한 4,500평 되겠네요. 4,500평. 평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죠. 크지는 않고요. 자, 그 다음에 기존에 지금 이제 233세대가 있는데 124%. 그 다음에 용도 지역은 지금 3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 최근에 이제 조합 설립 인가가 났습니다. 자, 한번 이제 보면요. 자, 여기가 이제 지정된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자, 신길 재정비 촉진지구 내에 위치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재정비 촉진지구나 뉴타운이나 어떻게 보면 그냥 같은 좀 법 자체는 약간 틀린데, 그냥 우리가 현황상으로 그냥 우리가 부동산 계에서는 그냥 재정비 촉진지구 그냥 뉴타운으로 그냥 보시면 됩니다. 자, 신길 재정비 촉진지구 내에 위치하고 있으면 역세권 입지임에도 불구하고 입지 괜찮죠? 신풍역하고 이쪽에 또 신안산도 또 지나가니까. 그죠? 복잡한 이해관계에 의해 07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이 장기적으로 지연. 왜 근데 복잡했냐? 여기에는 공동주택도 있고 연립주택도 있고 나대지 소유자도 있고 이해관계가 상당히 복잡했던 거예요. 이해관계가. 자, 이해관계가 상당히 복잡했었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공공재건축 지역으로 이제 선정을 했다. 그래서 조합 설립은 2021년 3월 달에 이제 최근에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이제 용적률을 좀 상향해 주면서, 용적률을 지금 상향해 주면서 이제 가는 거고요. 지금 현황 대비 지금 공공재건축으로 갔을 때 요 세대수는 이따가 정리해 놓은 표 있으니까 그건 한 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망우 1구역입니다. 망우 1구역. 자, 망우 1구역인데, 여기 중랑구 망우동 쪽에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 또 세대수가 또 그렇게 크지가 않죠? 세대수가 270세대인데, 270세대인데 2종 일반 주거지역의 단계는 지금 조합 설립 인가가 2012년 5월 달에 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각종 보통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이 좀 이렇게 사공들이 많아서 좀 가기가 어려운 현장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각종 분쟁의 등으로 인해서 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투표도 했었고, 그래서 사업이 상당 기간 지연됐던 겁니다. 자, 일단은 아까랑 비슷하게 세대수는 좀 상당히 작죠.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는 12월 5일에 됐고, 그 다음에 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사업성 확보도 곤란하다. 2종이면 용적률 좀 낮은 땅이잖아요. 그래서 인접지를 고려하여, 인접지가 이제 3종입니다. 3종이니까는 같이 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용도 지형을 종상향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공공재건축으로 가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세대수 중에, 지금 270세대인데 공공재건축 하면 438세대. 그래서 약 한 140가구에, 150가구 정도 되죠. 150가구에 이제 세대수가 늘어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악 쪽에 이제 미성 건영 아파트예요. 미성 건영 아파트인데, 자, 여기는 이제 관악구 신림동 쪽에 있고요. 주변에 이제 학교들이 많죠. 그죠? 학교들이 많잖아요, 지금. 그죠? 학교들도 많고요. 세대수가 그래도 약간 큽니다. 11세대고, 지금 2종과 3종이 이제 좀 섞여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땅 모양을 보지, 땅 모양이 이쁘지가 않죠. 그래서 정비구역의 토지가 비정형적이고, 땅 모양이 이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근의 교육시설로 인한 높이 제한으로 인해서 자력 정비 시 사업성 확보가 좀 곤란하다. 그러니까 사업성이 없는 거예요. 사업성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인접한 용도 지역을 고려하여 단지 전체를 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상향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공공 재건축으로 좀 진행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용산이 나왔죠? 용산. 예, 용산이 나왔습니다. 용산, 여기가 지금 용산을 보시면 지금 용산에 지금 이제 강변 아파트인데 여기가 이제 정비창 부지고 여기가 이제 현대그린, 이촌 현대그린 아파트고 여기 대상지, 요게 이제 용산의 이제 강변 아파트인데 자, 71년도에 준공됐어요. 그리고 조합 설립은 93년도에 됐어요. 예. 자, 71년 준공된 단지임에도 현 용적률이 거의 300%입니다. 예, 300% 용도지역 변경 없이 사업성 확보가 곤란해. 예, 곤란해서 94년 조합 설립 이후에 장기적으로 정체, 뭐 거의 한 30년은, 그죠? 예, 30년은. 자, 그래서 인접한 공동주택 단지의 용도지역과 사업성 확보를 위해,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겠다. 예, 준주거지역으로 이제 상향을 하면, 자, 그래서 세대수가 좀 이만큼 늘어난다. 자,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인가요, 이제? 예, 중곡 아파트죠. 예, 중곡 아파트. 자, 중곡 아파트 보면은 이제 그 중곡역 앞에 있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도 276세대, 세대수가 작죠, 또, 변함없이. 예. 여기는 이제 단지 내 도시계획도로가 이제 간통을 하는 거예요. 예, 단지 내 도로가 간통하면서 효율적인 건축 배치가 곤란하고 기존의 세대수가 너무 많다. 세대수가 많으면 뭐예요? 사업성이 그만큼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간 재건축 계획으로는 일반 분양분이 확보가 불가능하다. 확보가 불가능하다. 예, 그래서 사업성 확보가 곤란하여 주민들은 구청에 사업 포기 의사까지 표명을 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상향을 하고,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용적률이 현행 대비해서 206%나 늘어나요. 그래서 일반 분양분이 36세대 공급이 되니까 사업성이 좀 확보가 되죠. 예,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나온 겁니다. 그래서 5개 지역이 나왔거든요. 5개 지역.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5개 지역 한번 살펴봤는데 대부분이 사업성이 없는 지역이죠. 예, 사업성이 없거나 용적률이 높아서 기존에 일반 분양분이 안 나와서 사업성이 없거나 아니면 입지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조합원들의 이해관계가 상당히 복잡하거나 이런 지역들이 지금 공공재건축으로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자, 한번 처음으로 한번 이제 돌아가서 하나하나 볼게요. 자, 지난 4월 7일 날 나왔던 내용인데, 자,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 5곳 선정.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이번에 결과를 회신한 7개 단지 중에 사업성 개선 효과가 있고 주민 동의를 최소 10% 이상 확보한 5개 단지를 선정하였다. 자, 그런데 이번에 그 공공재건축은 지난 2020년 8사 대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공공자 붙는 거는 일단은 여러분들 걱정이 많잖아요. 예, 공공자 붙는 건 이게 현금 청산이냐 아니면 뭐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이는 거냐. 그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얘는 지금 2사 대책에 의해서 공공 주도로 가는 거는 현금 청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고요. 예, 현금 청산, 여러분들. 지금 이번에 발표된 공공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지금 8사 대책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현금 청산이 없는 거죠. 얘는 현금 청산이 없죠. 자, 근데 기존에 우리가 공공 재개발로 나왔던 지역들은 현금 청산 대신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을 해줬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번에 공공 재건축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도 안 해줬습니다. 왜 그럴까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예, 그 내용. 자,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공공 재개발 후보지는 발표되자마자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을 해줬거든요. 자,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을 해줘버리면 투자자들이 좀 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매입하기가 어렵죠.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자, 그런데 얘는 토지거래 허가 없이 갔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보면 대부분의 지역들이 아까 중국 아파트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들이 조합설립 인가가 나버렸습니다. 조합설립 인가가.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조합설립이 나면 재건축 조합은 지휘양도가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좀 거래가 좀 어려워요. 물론 이제 장기 보유자권은 거래가 되지만, 예. 약간 좀 지금 최근에 이제 좀 부동산 쪽에 관심 많으신 분은 좀 어려운 내용인데, 그러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가 돼버리면 조합원 지휘양도가 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팔아먹어요. 그러니까는 조합 설립 인가가 됐는데 내가 어떤 투자자가 가서 그거를 매입을 하게 되면 어차피 아파트 안 나옵니다. 예, 현금 청산돼요. 어차피.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 토지거래 허가구를 안 묶어준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나온 내용 중에 중국 아파트 같은 경우가 이제 지금 아직 조합 설립 인가도 안 냈는데 토지거래 허가도 안 묶어줬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냥 사업성이 없는 거예요. 사업성이. 이따가 내용 나옵니다. 사업성이 없으니까는 투기 수요, 투자자들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 사업성이 없으니까.
지금 어때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이 5개 단지를 선정을 했는데,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공공재개발이나 공공재건축, 공공주도는 사업성이 열악한 지역, 단독으로 못 가는 지역, 이런 지역이 갈 수밖에 없다. 왜? 단독으로는 민간 재건축, 민간 재개발용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는 관에서 하는 공공주도, 그러니까 공공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장들이 대부분일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냥 발표된 자료에. 자, 주로 민간 정비 사업으로는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그러니까 혼자 못 가는 거예요. 자, 주민 간 갈등으로 인해서 사업이 장기간 정치된 거, 주민 간 갈등이 많으니까 뭘 줘야 돼요? 뭔가 추가 인센티브를 줘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자, 그래서 공공의 참여, 지원하에 사업성을 제고하게 될 경우 속도감 있게 도시 내 주택 공급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공공 재건축 같은 경우는 여러분 2개가 갈 수 있죠. LH나 SH가 갈 수 있고, 그러니까 공공에서 이제 그러니까 공공에서 이제 시행자가 공공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민간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공 주도하고는 다릅니다. 예, 공공 주도. 이거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예, 제가 여러 번 강조해 드립니다. 예, 공공 재개발, 공공 재건축은 뭐예요? 민간이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공공 주도는 뭐예요? 이사 대책에 따른 공공 주도는 예, 민간이 못 가는 거예요. 다 공공이 가는 겁니다. 시행자가요. 예. 자, 그래서 이번에 나온 내용들 보면 정체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공공 재건축을 추진하는 구역에서는 용도 지역 상향, 이게 가장 크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기부 체납 비율 완화, 공원 설치 의무 완화라든가, 아니면 이제 도시 규제 완화, 인허가 절차 간략화, 예, 생략, 예, 이런 지원 등이 각종 공적 지원이 제공된다. 자, 여기 밑에 나오죠. 그래서 선도사업 후보지에 대해서는 대책 발표 당시 제시한 기부 체납률 범위 중 최저 수준. 예, 기부 체납을 적게 하면 적게 할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공공주택 비율은 최고 수준을 적용하는 특례를 부여하여 사업성을 제고할 거다. 자, 그런데 큰 의미가 있습니까? 어차피 이런 데서 일반 분양비 크게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자, 지금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여기는 용적률이 늘어난 거고 2%의 세대수가 늘어난 거예요. 우리 이거 한번 보죠. 자, 영등포 신길 13구역, 그러니까 신길 뉴타운에 약간 있던 거. 여기서 늘어난 게 한 230세대 정도 늘어났네요, 대략. 그 다음에 여기서 늘어난 게 뭐예요? 438에서 270세면 168세대. 자, 그 다음에 180세대. 자, 그 다음에 여기 한 55세대. 그 다음에 여기 약 한 94세대. 한번 더 해볼까요? 230, 168, 180, 55, 94. 약 한 700세대 정도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예.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네요. 그죠? 예. 많이 늘어났죠. 700세대. 예. 700세대나 늘어났습니다. 예. 이게 사실 많이 늘어난 겁니까? 700세대. 그러니까 헐리는 주택이 있고, 예. 그 다음에 헐리는 주택 대비 그건 또 다시 또 들어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공공 재건축으로 이번에 발표한 5개 단지에 재건축으로 인해서 신규로 나오는, 그러니까 늘어나는 세대가요, 700세대입니다. 700세대. 왜? 애초부터 사업성이 없는 지역이라는 거죠. 사업성이 없고, 그러니까 사업성도 뭐예요?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은 아까 보셨듯이 대부분의 지금 이 재건축 후보지들, 그러니까 공공재건축 후보지들이 세대수가 적잖아요.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은 규모의 경제가 있어야 됩니다. 규모의 경제가. 우리가 규모의 경제가 클수록, 그러니까 아파트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의 이제 세대수 대비 기존의 세대수도 많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1000세대짜리랑 200세대짜리랑 규모의 경제가 틀리죠. 나중에 아파트의 미래 가치도 틀릴 거 아닙니까? 예, 단지의 캐파가 틀리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가 안 사는 거예요. 이런 지역들은. 예, 그러니까 앞으로 나오는 재건축 현장들도 뭐 공공재건축으로 가는 지역도 이런 아주 작은 단지들밖에 못 갖는다. 어떻게 보면 소규모 재건축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다고 해서 사실은 서울에 지금 주택이 엄청나게 부족한데 세대수가 많이 늘어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세대수가. 그죠? 예,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주택 가격을 잡으려면 그동안에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뉴타운이나 재개발 이런 지역의 그 뉴타운 출구 전략으로 인해서 그동안 아파트 공급이 거의 10년 이상 지금 잘 안 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대규모 공급이 안 됐던 거거든요. 그게 시장에 쌓이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계속 이제 신규 아파트 공급을 옥죄니까 그만큼 공급이 안 되니까 가격이 올라버린 거잖아요. 자, 우리가 수요자들 입장에서 공급이 많다라고 하면, 공급이 충분하다고 느끼면 못하러 사재기를 합니까?
기다리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공공재건축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앞으로 나올 것도 뻔합니다. 나올 것도 뭐 세대수 다 작잖아요. 혼자 못 가는 지역들. 그런데 이러한 지역들조차 최근에 이제 서울시장이 바뀌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용적률 완화해주겠다. 자, 얘에 대한 지금 사업성을 맞추는 게 다 지금 종상향이잖아요. 용적률을 지금 상향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앞으로 지금 서울시도 지금 용적률 상향해 주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과연 몇 개가 과연 진행이 될 것인지. 예. 자, 그래서 지금 주요 후보지 사례는 아까 제가 이제 설명을 들었습니다. 예, 주요 후보지 사례는 제가 설명을 들었고요. 자, 이번에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은 지금 이제 공공재건축으로 지금 5곳이 지금 이제 후보지로 선정이 됐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일단 정리를 해드리면 다 소규모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재건축으로 가더라도 주택 공급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거예요. 턱없이 모자라는 거죠. 턱없이. 예. 그러니까 앞으로 또 공공재건축으로 가더라도 이런 사업성이 안 나오는 소규모 단지들, 규모의 경제가 안 사는, 그죠? 이런 데밖에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얘기가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안 해줬다라는 거, 사업성이 없어서 투자자들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도 지금 지정을 안 해준 거 아닙니까? 그만큼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입니다. 사업성이. 그죠?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도 뭔가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공공주도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2사 대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8사 대책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현금 청산도 없잖아요. 그럼 투자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안 해줬다라는 거는 그만큼 투자 수익이 없다. 들어가 봤자.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게 되면 기대감에 의한 가격 상승이 됩니다. 투자자들도 좀 들어오면서 그런 기대감이 없다라는 거죠. 왜? 단지가 작으니까. 입지도 안 좋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지금 이제 공공 재건축 얘기를 지금 오늘 제가 해드렸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공공 재건축이라든가 공공 재개발, 그 다음에 이제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공공 직접 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업성이 안 나오는 지역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사업성이 안 나오는 지역들이 대부분이고, 앞으로 제가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민간 재개발 재건축이 뭐 용적률 상향이라던가 아니면 뭐 재건축 같은 경우도 먼저 이제 선행이 돼야 될 게 안전진단을 좀 완화시켜줘야죠. 예, 이런 완화가 되게 되면, 물론 이제 될지 안 될지는 사실은 제가 뭐라고 장담은 못 해드리겠습니다. 완화가 되면 민간 재개발과 민간 재건축, 그 다음에 공공 재개발, 공공 재건축이 서로 충돌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소유자 입장에서는 더 좋은 쪽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똑같이 용적률 상향이 된다? 그럼 민간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렇죠? 예.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요, 공공 재건축, 워낙 요즘 이슈가 많아서 제가 저번 주에 해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늦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공공 재건축에 대한 내용 해드렸으니까요, 좀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많은 참고가 이제 되셨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아직까지 구독하기 안 하신 분들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알림 버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좀 좋은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이렇게 자료 올리는데 아마 큰 힘이 돼서요, 제가 더 좋은 자료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